네,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족의 생활과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진료 신영미입니다. 본 방송은 실시간 중방송으로 현재 한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방송은 약 50분 내외로 진행되고요. 현재 마이크는 일괄적으로 음소거 되어 있으니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답변해 주실 패널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부모가 좋게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Q&A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더 함께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연구국장 유미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유튜브로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본 방송의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부모가족 자립 및 일자리에 대한 유튜브 방송이 한부모가족회 한 가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유튜브 방송도 이제 곧 업로드 예정인데요. 이에 자립과 양육비 관련하여 한부모님들께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죠. 그래서 먼저 이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요. 둘째로는 자립과 양육비에 관련해서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두 전문가분들께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시간 Q&A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에 대한 답변이 어떤지 함께 이제 PPT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공유 부탁드리고요. 본 설문에는 총 38분의 한부모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있는 질문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 먼저 대표님이 같이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설문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요. 저희가 가장 자립에 대한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재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드렸습니다. 38분 중에 22분이 일을 현재 하고 있다고 대답해 주셨고 16분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또 한부모 지원을 받고 계신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17분이 현재 한부모 일을 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 계시고 또 5분은 현재 받고 계시지 못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5분이 정말 소득이 많으셔서 받지 못하신 건 아니었을 텐데 조금 더 달라지는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16분 계셨는데요. 못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건강, 심리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못하시고 계시고 또 자녀의 질병이나 또 자녀의 장애로 인해서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권고사직이나 실직을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지금 실직한 상황이 되시기도 하셨고 아니면 현재 구직하시는 중이라 그 구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로 인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많은 상황이 건강과 육아와 돌봄에 의해서 일을 지금 못하고 계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물어본 건 한부모 지원이 탈락되지 않는다면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평균 38분이 적어주신 금액을 평균 합산했을 때 260만원 정도를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셨고 최저로 적으신 분은 150만원이었고요. 최대로 적으신 분은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0만원 정도는 돼야 한부모로서 지원을 받아도 안 받아도 그 정도는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향후에 일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여쭤봤는데 38분 모두가 지금 표로 보이시죠?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38분 모두가 일을 하고 할 계획이 있다. 아이 돌봄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부모이신 분들은 1인 생계 가장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립해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는 생계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여기서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고 계신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중에 38분 중에 3분은 사별이셨어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시는 분은 35분 중에 7분이셨고요. 양육비를 못 받으시는 분이 28분이셨어요. 이거는 뭐 양육비 이행관련원에서 얘기하는 수치보다도 더 낮은 수치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정말 양육비를 받고 계시지 못하구나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설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네, 박사님. 네, 다음으로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이유일지 이제 직접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이 그 친부와 연락 두절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응답을 주셨고, 다음으로는 친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이제 심지어 아이를 데려가겠다 혹은 이제 면접 교섭을 해야 준다 등으로 이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대답해 주신 분이 8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빚이 많고 이제 뭐 도박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내가 얼굴을 친부가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자녀도 보여주기 싫다라는 분이 2분 계셨고, 또 재판 기간이 길고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싫다라는 응답도 2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때문에 이제 헤어지시거나 그다음에 가해자, 상대방이 사기꾼이다 이런 이유들로 연락하지 못하는 사유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구분을 해서 2분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양육비를 받으면 소득이 초과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선을 초과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치사해서 별로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육비를 받으면 나와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즉 어떤 게 좋아질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전부 다 비슷한 내용들을 쓰셨어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34분의 90% 이상이 다 이 부분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사교육도 시켜줄 수 있고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해줄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하셨고, 또 문화생활이나 여행 같은 것도 누릴 수 있게 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은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에게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이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또 어떻게 해야 부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주관식 질문에 강제적인 법 집행,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나 구치소 수감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9분이셨어요. 현 제도는 양육비를 달라고 사정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2번째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답변해 주신 분이 7분이 되셨어요. 강제성이 없는 한 양육비는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대책은 양육비를 세금처럼 부과해서 분배하고 미납자에게 국세처럼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4분, 회사 월급에서 공제 후 지급해야 안정적으로 양육비 수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신 분이 1분, 양육비 지급 의무의 대상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의견 주신 분이 1분, 소득신고 안 되는 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1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분이 7분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그 부양육자에게 능력이 생겨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다음에 소송을 해야 된다. 영원히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부분들 대부분 지금 관련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또 대답하신 분도 2분 계셨고, 양육비 지급센터를 설치해서 양육비 이행에 관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도 1분 계셨는데, 이미 양육비 관리원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2015년부터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관련 법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양육비 이용 관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법이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더 좀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답변해 주신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관련 법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사전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음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물론 이혼 당시 안 받는다고 했고 공증을 받긴 했습니다만 혹시나 18년이 지난 지금 예전 것부터 현재까지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아이 아빠가 정기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 신고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 청구 시에 주민번호로 그 사람의 소득을 알 수 있을까요? 소득이 없으면 청구할 필요도 없는데 어찌 알고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왜 이 두 질문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장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례가 다 양육비를 받으실 수 없는 사례예요. 첫 번째 뭐 공증하셨다고 하는데 이혼을 협의혼을 하시던 아니면 법정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시던 두 가지 사례 다 집행 권한이 있으셔야 되는데 공증을 받았다는 걸로 집행 권한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양육비 이행 관련을 통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사례들이 또 이제 뒤에 바로 나왔는데 자격증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이 왜 나왔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1급 정기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 소득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시고 편법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더 1급 자격증은 굉장히 돈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도 부양육자가 소득이 없다라고 되는 순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으셔도 받으실 수가 없는데 거기다 소득이 없다고 나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그걸 증명해내셔야 돼요. 예, 저희가 받으려면 저희가 증명해내야만 그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했던 많은 것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양육비 받으면 굉장히 더 많은 안정감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꼭 양육비 소송을 아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 권한을 받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